우리는 태어나서 나이가 들다 보면 노화로 인해 몸은 병들어 갑니다. 몸이 아픈 것 중에 무릎이 아픈 것이 노년을 참 힘들게 하는 질환 중에 하나지요. 다리가 아파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됩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연골이 닳아 아프게 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아서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지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아파서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아파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인공관절에 대한 정보는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무릎이 아픈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이 방송은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손상된 연골을 되살리기 위해 유전자 치료라든가 줄기세포 치료까지 첨단 기술이 다 등장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속 시원한 치료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치료가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는 게 좋다, 해도 아프다. 그래서 아파도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픈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엔 관절이 손상되면서 통증이 시작되는데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관절은 더 빠르게 손상되고 연골이 닳아 끔찍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걸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쯤 되면 인공관절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왕 할 거라면 얼른 빨리 수술을 해야 고생이 덜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주로 65세에서 80세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관절 수명 때문이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공관절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소모품이라는 거지요. 문제는 수명이 다 된 인공관절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릎이 아파도 수술을 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공관절은 수술의 정확도와 환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수명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너무 늦어버리면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무릎 관절을 잡아주는 근력이 중요한데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근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리가 휘고 힘줄이 오그라들면서 움직이는데 지장을 주고 재활도 쉽지 않아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너무 젊은 환자는 환자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공관절이 수명을 다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넣었던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재장착을 하는 과정에서 골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공관절도 사람의 연골 닳는 것처럼 폴리에틸렌이 마모가 되는데 마모된 폴리에틸렌 가루는 뼈를 녹이는 골용해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죠. 이러니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수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또 있습니다. 여성 환자들은 수술 후의 고통을 애 낳는 고통에 비유할 정도로 고통이 끔찍하다고 합니다.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할 때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또 수술 후 6주까지는 보행기나 목발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후 3개월이 지나면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수술 후 1년 정도 후에는 그때부터 내 다리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무조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접어들어 가만히 있을 때도 무릎 통증이 심하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계속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다리가 O자형으로 변형되었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병원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수술 전 정밀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인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 관절 부위 손상뿐만 아니라 다리 모양의 정상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O자 모양으로 휜 다리는 교정술을 병행해야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 병원 지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인공관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상시에 무릎 관절을 아끼고 잘 보호해야 연골이 닳지 않습니다. 이미 고통이 심해진 무릎은 인공관절 시기와 좋은 병원을 잘 선택해야 또 다른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평소에 무릎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